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싱글 라이프 관련 최고의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엘리아킨 키슬레브의 혼자 살아도 괜찮아. 부제는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위한 안내서인데요. 제가 이 책을 싱글 라이프 관련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싱글 라이프 관련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기의 경험담이거나 그 경험담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대부분입니다. 뇌피셜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좋은 책, 에세이나 뭐 이런 책 말고 이게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 이제 속한 그런 책이니까 저는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책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과학적 근거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선택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나 관련 통계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저 같은 경우는 훨씬 설득이 많이 되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원래 독신 또 싱글 라이프 관련된 연구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싱글 라이프에 관련한 거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싱글 라이프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원래 주제는 뭐냐면, 이게 부제예요.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위한 안내서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라이프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그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새삼 깨달은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싱글 라이프는 대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사회적인 면에서나 심리적인 면에서나 지금도 결혼을 강요하는 부분이 강하다. 하지만 현실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많은 나라에서 독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약 4분의 1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중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1990년에 4.9%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에는 14.5%로 늘었다. 유럽 주요 도시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은 독신이 전체 가구 중 약 40%를 차지한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독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고정관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독신 인구는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온 것들은 놀라운 게, 되게 보수적인 국가인 중동 국가에서도 1인 가구 독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뒷부분에 또 그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청이 나온 통계를 보면은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29.3%입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1인 가구는 이제는 아주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구 형태가 됐고요.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외계 북유럽 같은 경우나 여기 또 어떤 나라들은 1인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추세면은 앞으로 뭐 30%에서 40%, 50%까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대세인데, 이게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독신이나 그 싱글 라이프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센티브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중요한 그런 환경 속에서조차 독신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야말로 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간에, 그냥 이 싱글 라이프는 사회적 현상의 대세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밖에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사회 현상을 더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싱글 라이프를 살았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독신, 또 싱글 라이프의 대세에 대해서
아주 통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주제인 어떻게 하면 싱글 라이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책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이 저자 자체가 저자가 이제 사회학 박사님이신데 자기 그냥 이렇게 썰 푼 게 아니라 이 책을 위해서 조사와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에 제시할 연구 결과와 관점은 기존 문헌을 포함해 새로운 양적 질적 연구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양적 연구 면에서 보면 고급 통계 모델을 사용해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추출한 대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 오늘날 독신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답하고자 하였다. 난 여러 조사 기구에서 수십만 명을 설문조사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다층 모형을 적용해 자료를 활용했다. 막 등등. 게다가 각종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 질적 연구 인터뷰도 하고 싱글 라이프 관련된 블로그나 글들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싱글 라이프가 대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싱글 라이프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집대성한 책이 바로 혼자 살아도 괜찮아. 바로 이 책입니다. 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반성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회사조차도 가정 친화적인 회사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저희 회사 내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저랑 신 박사님도 워낙 가정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뭐 싱글 라이프나 독신을 차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각자만의 자기가 삶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장 친화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대적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 독신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게다가 이제 정부 정책도 이제는 싱글 라이프가 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와 통계와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면서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조차도 1인 가구 29.3%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가구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지금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큰 변곡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세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걸맞는 정부 정책과 어떤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더 사회 전반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무원 분들 뿐만 아니라 정치 관련된 분이고 이런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책을 읽으면 새삼 다시 깨달았던 건데 알고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혼자다 보니까 이걸 잊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싱글 라이프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왜냐면 결혼을 했지만 결혼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제가 와이프와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날 확률이 거의 낮잖아요. 결국 제가 먼저 세상을 뜨든 와이프가 세상을 뜨든 사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싱글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혼율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혼이든 기혼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싱글 라이프를 살 확률이 매우 높은데 여기 나온 연구를 보면은 이런 싱글 라이프를 준비하지 않는 혹은 혼자 있을 때에 갖출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기혼자가 미혼자나 독신자보다 행복도가 좀 높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행복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임팩트도 크지만 그 이후에 싱글 라이프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싱글 라이프를 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필독서고요. 무조건 필독서입니다.
뭐 기혼자 또한 이 책을 읽어두면 매우 매우 좋고, 그런데 이 미혼자, 그러니까 내가 싱글 라이프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싱글 라이프를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기혼자조차도 행복도를 올려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좋은 책이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어떤 특정 행동은, 특정 가치관은 행복도를 올리는데 기혼자보다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 라이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걸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마인드를 만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기혼자한테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싱글 라이프를 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필독서이지만 아닌 분들조차도 읽어두면 매우 매우 좋고,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이제 교양서입니다. 왜냐면 1인 가구가 또 싱글 라이프가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이걸 알아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 직장 생활 하거나 아니면 그 자영업을 하거나 B2C로 일을 했을 때 고객의 가구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싱글 라이프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두게 되면 어떻다?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를 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과학적으로 써졌기 때문에 되게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혼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싱글 라이프로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 1인 가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또 1인 가구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 읽으시고, 무엇보다 제가 뭐 이 정부에 관련된 잘 아시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이게 정부에서 특히 법을 제정하고 정치를 하신 분들, 또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만드신 그러한 공무원분들이 꼭 읽으셔서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싱글 라이프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계속 쭉 풀어드릴 텐데, 저는 같이 싱글 라이프가 왜 대세가 되었는지,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고, 싱글 라이프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또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양과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달려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